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작품을 이렇게 만들 때는 작품을 먼저 구상을 할 때 그 구상의 컨텐츠를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이런 거를 작가나 프로듀서나 그 연출이나 이런 게 모여가지고 작품을 만들 때는 어떤 배우를 쓰고 어떤 무대를 만들 것이고 어떤 영상을 할 것이고 어떤 안무로 갈 것이고 소품을 어떻게 한 거 이런 거를 결정을 합니다. 대충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작품의 프로듀서와 스태프들 배우 구성을 만들어요.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드는 과정을 몇 번의 디벨롭, 그러니까 쉬운 예로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음식 만들고 나서 그 레시피가 뭐가 있는가 또 먹어보면서 아 이거 소금이 좀 부족하네, 아 이거 조금 식초가 더 들어가 있네, 그런 것처럼 작품도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런 과정을 걸쳐야 좋은 작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무대가 2단으로 갈 것인지 1단으로 갈 것인지 동선이 어떻게 될 것이고 배우가 어떻게 할 것이고 대본이 어떻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연출과 프로듀서와 그 무대 감독 역할이 조금씩 차이가 다 있어요. 연출은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데 배를 움직이면서 하는 배에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하는 거고, 프로듀서는 전체로 우리 살림을 다 자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예산까지 편성하고 전부 다를 만들어서 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기술 감독이나 무대 감독은 그 무대가 어떻게 연출을 만들고 역할을 해야 될지를 그걸 협의를 하는 그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로듀서는 쉬운 예로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을 뭐 PD, 프로듀서, 그러고 우리 정 PD님 같으면 또 PD, 프로듀서라고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프로듀서는 한 두세 가지에 대한 그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프리 프로듀서가 있고, 그러니까 프로덕션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덕션이 프리 프로덕션, 그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데, 그거는 공간과 작품을 어떻게 살리고 싶은 포인트를 정확하게 주는 사람이 포괄적으로, 그 프로듀서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장에서 이 작품이 흥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연출은 프로듀서가 섭외를 했을 때 이 연출을 우리가 흔히들 재료를 이렇게 주방에다 넣어주면은 재료를 사준 사람이 그거를 요리를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흔히들 음식점에 가가지고 맛있는 음식점에는 주인이 시장을 이렇게 싱싱한 재료를 사주고 만든 사람은 요리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연출은 요리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로듀서는 그 매장 주인이면서 시장을 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구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연출이라고 합니다. 하고 무대 감독하고 기술 감독 이런 사람들은 연출이 구성이 되면 무대 감독은 그 무대에서 역할을 어떻게 무대 안에서 조명, 음향, 영상, 의상, 헤어 이런 걸 전체적으로 표현을 해가 종합적으로 이걸 하드웨어를 구성할 수 있는 하드팀들의 제일 우두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살림을 삼아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하고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해야 관객들한테 먹힌다는 그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대 감독이면서 기술 감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작품이 선정이 되면 공연이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들어가기 전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덕션을 꾸린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흔히들 이야기할 때 음식점에서 시장을 봐가 작품이 그 판매를 하기 전에 시식을 먼저 하죠.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처럼 작품을 공연이 들어가기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작품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작품 선정은 먼저 기획을 하고 제작 일정일 언제부터 이제 내년도 상반기에 작품이 들어간다면 지금쯤 준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통 한 1년 전, 길게는 한 2년 전, 내년에
작품이 외국에서 라이센스가 만들어진다. 그 작품 한국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그 라이센스 작업부터 먼저 하고 한국의 공연장을 먼저 정하고 일정을 정하고 거기에 맞는 배우를 섭외하듯이 이 단계, 그러니까 이 기획을 하는 설정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작 일정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 프로듀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걸 갖다가 먼저 구성을 만들어야 되고 하고 여기에 맞는 창작진들, 하드팀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감독, 무대감독 이런 사람들이 의상, 음악, 아까 보셨지만 조명, 헤어, 메이크업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먼저 받아야 되고 거기 구성이 되고 나면 대본과 음악을 봐가지고 이 대본과 음악이 정말로 이게 맞는지 이 대본에 이 음악이 나와도 되는 건지 이게 의사 전달이 되는 건지 이걸 디벨롭을 몇 번씩 수정해 가지고 최종 합의가 되면은 이 역할에 맞는 배우가 어떤 배우, 이 역할에는 홍길동이가 좋다, 이 역할에는 춘향이가 좋다, 이런 역할을 갖다가 캐스팅부터 먼저 뽑아냅니다. 뽑아내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아까 처음에 디자인 보셨지만은 그 디자인을 만들어 가지고 영상 디자인, 무대 디자인, 그 다음에 의상 디자인을 만들어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작품이 선정이 되면은 연출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프로듀서가 섭외를 해요. 섭외를 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리딩도 해야 되고 쇼케이스도 해야 되고 하기 전에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이런 작품을 언제쯤 어떻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 어떻습니다 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 과정이 쇼케이스와 리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서트를 하게 되면 흔히들 팬미팅이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죠? 가수들이 신곡이 나오고 나면 자기 팬부터 먼저 들려주고 미팅을 하죠. 그걸 쇼케이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이 뮤지컬도 있는데 콘서트하고 뮤지컬은 조금 틀린 게 콘서트는 가수가 나가 노래 몇 곡만 하면 되는 건데 뮤지컬은 전 구성원들을 다 해가지고 준비해야 되니까 거기에 맞는 의상과 분장과 소품과 영상이 파트별로 진행이 다 돼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돼야지만이 디자인이 나와요. 그 디자인이 만들어져야지만이 뮤지컬이 하나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그 옥동자를 놓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른다고 이야기하죠. 뮤지컬이 똑같습니다. 그 고통이 잘 많이 겪고 많이 대화를 많이 하고 회의를 많이 한 작품들은 좋은 작품이 나와요.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거. 공연 연습은 실제적으로 공연 올리기 전에 2달 전부터 합니다. 2개월 전부터.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작품을 개발하는 단계와 작품을 준비하는 작가가 음악과 이런 걸 준비하는 단계, 그러고 공연 올리기 2달 전부터 연습을 한 단계, 이래가지고 총괄적으로 작품을 하나 만드는데 한 1년 정도 보면 됩니다. 1년, 보편적으로. 여기가 연습실이라면은 여러분들이 배우예요, 배우. 저는 프로듀서입니다. 그럼 각자 프로듀서가 연출하고 각자 이렇게 섭외를 하니까 서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만난 것처럼 안녕하세요 이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를 합니다. 상견례 하고 나서 역할이 주어진 그 배역에 주어진 대본이 있거든요. 대본을 우리가 흔히들 드라마 같은 거 촬영할 때 보면은 편한 복장을 입고 연예인들인데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막 대사를 치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케이터링 준비해가 차 맛있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안 되면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걸 리딩이라는 거예요. 대본 리딩이라는 겁니다. 대본 리딩을 하면서 그 배역과 그 대본 리딩에 맞는 연습을 하면서 그 나중에 되면은 그 연습이 동작도 없이 연습하게 되면은 무대에서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안 나온다는 거를? 혹시 배우를 하셨어요? 정확하게 하시네, 안 나온다는 거를. 그냥 안 나와요. 동선이, 그러니까 무대에 보면은 마킹이라 해가지고
표를 딱 야간에 이렇게 해놓잖아요. 암전에도 보이게끔. 그러니까 그 동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내가 어떤 연습과 어떤 그러니까 인아웃이 정확하게 나와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흔히 되는 일은 걸어 다니면서 하는 서류, 웍 서류라고,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되는 게 이런 서류라는 거예요. 진행. 그러니까 이거를 한 동작 한 동작 하는 역할과 전체를 다 하는 역할, 이런 거를 연습실에서 한번 딱 해보는 거야. 그래서 연습을 할 때 또 실질적으로 한 것처럼 대신에 분장이나 헤어나 메이크업은 하지 않고 편한 복장에서, 왜?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무슨 훈련이든 무슨 운동선수도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실전처럼 연습을 똑같이 하고 배역도 똑같이 하고 치고받고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극장으로 딱 왔을 때, 공연이 얼마 안 돼가 이제 임박해 극장으로 딱 왔을 때는, 그때는 리허설을 하는 거야. 리허설도 몇 번에 대한 리허설을 겪어요. 그 몇 번의 리허설이 3번, 쉬운 예로 테크니컬 리허설 한번 하고 준 테크니컬 리허설 하고, 그리고 드레스 의상을 그대로 입은 상태에서 리허설을 하는 겁니다. 그 리허설이 끝나고 나면은 공연 당일날 우리가 저녁에 7시 공연이라면은 전에 콜이 분장도 해야 되고 옷도 가 있고 메이크업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아까 보셨지만, 화면 보셨지만은 다 메이크업을 다 했거든요. 그 배우 40명이 옷을 다 똑같이 갈아입는다고. 그래서 7시 공연 같으면은 2시 정도 돼서 나와요. 2시 정도 돼서 나와가지고 그 리허설을 각자 맡은 역할의 리허설이 다 있다고. 주인공 같으면 그 주인공에 대한 리허설, 전체에 대한 리허설, 이 리허설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관객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공연을. 그런 과정을 해야지 작품이 하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뮤지컬이 하나 만들어질 때 저희들이 작품을 하나 구상을 하는 단계나 디자인하고 할 때 긴 시간 동안 저희들이 그걸 구성을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아까 보신 것처럼 커튼콜이 딱 올라갔을 때에 대한 그 쾌감이나 거기에 대한 받는 감동은 어떤 작품하고 어떤 그거를 느끼는 것보다도 10배, 20배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객들이 작품을 다 보고 난 뒤에 기립박수 해줄 때는 정말 그 기분을 느끼는 거는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고 그런 연습을 다 하고 소품이라든지 그런 무대라든지 의상을 전화를 다 마쳤을 때 그렇게 해가지고 작품이 올리가지고 그 연습 기간이 보통 한 2달 정도 가면서 무대 셋업을 하는 데는 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정도 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라이센스 작품은 미국서 브로드웨이에서 작품이 하나 들어왔을 때는 연습과 무대 그 셋업하는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 변호사하고 감독관이 들어와요. 작품의 라이센스 작품이 한국에 이렇게 들어올 때는 버전이 한 2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흔히들 이야기하는 거 라이센스의 타이틀하고 이게 그 무대 도면하고 음음을 이렇게 주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서 그냥 그대로 했던 작품을 올려야 되는 작품이 있고, 2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로얄티는 차이는 조금 나는데, 만약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올렸을 때 라이센스 작품을 올렸을 때는 감독관이랑 변호사가 와서 실질적으로 그 역할을 갖다 그대로 보아요. 봐가지고 조금이나마 변동이 있다면 그걸 수정을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극장에서 리허설을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이렇게 프로덕션이 제대로 완성돼 가지고 관객들한테 무대에서 딱 올릴 때까지 그 과정을 설명을 해드린데, 우리가 이 프로덕션이 있는 저희들이 할 때는 공연이 다 끝나고 나면은 끝나고 난 그 과정을 갖다가 우리가 포스트 프로덕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끝나고 난 뒤에는 철수를 하고 공연을 그 단계에서 어떻게 매표가 이루어지고 어떤 관객이 왔고, 그리고 투자된 자금에 대해서 매출이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배우가 평가가 좀 좋았느냐,
어떤 역할이 조금 잘못됐냐 이걸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걸쳐가지고 가는데 이 과정을 걸쳐가지고 작품이 자꾸 디벨롭되고 업되면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과정들은 지금 이 보시는 거는 저희들이 말씀한 그 과정을 그거를 이제 이거는 영상이 그 디자인인 거예요. 디자인 영상. 이렇게 무대가 만들어질 거라고 만들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시는 거는 그 킹아드라고 이렇게 아드 왕의 일대기에 대한 그거를 만드는 거고 이 영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자인했던 거. 그러고 지금은 이거는 영화 했던 검은 사제들이라고 유니플렉스에서 공연했던 작품들입니다. 일관에서 했던 작품들인데 이 명성황후가 작품이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고전, 고어를 많이 쓰잖아요. 궁에서 쓰는 말, 이런 말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 최초로 자막기를 설치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왜 자막기를 설치했느냐? 어른들도 궁에서 쓰는 말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의사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 뮤지컬을 본다고 딱 앉아가 있는데 궁에서 쓰는 말을 딱 전달하는데 관객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이거를 같이 호응을 하지도 못하고 박수 칠 때 박수도 안 나와야 되고 뭐 그렇다는 이야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더운 날 학생들은 이런 내용을 더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을 제가 했을 때 연출 기획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할 때 회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아이디어 회의를 하면서 이번 투어는 자막기를 좀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30주년이지만은 자막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어린애들, 젊은 사람들이 또 저변 확대를 해가지고 대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는 대사를 이해를 빨리 해가지고 하면은 그 뮤지컬 장면에 몰입이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관장님? 예? 될 것 같아요. 관장님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인데 될 것 같답니다. 몰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막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이제 이런 영웅이나 명성황후 공연을 기획하고 지방 투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국가에 대한 국가관이 그렇게 투철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투철한 사람은 아닌데 공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면을 볼 때 내가 이 국가를 위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금 이 국가가 저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예전에 금 모으기 운동할 때 우리나라 백성들이 쫙 모여가지고 금도 이렇게 내놓고 국가가 IMF, 그래서 IMF도 극복했고 이런 것처럼 이 두 작품을 제가 대표로 이렇게 딱 들었을 때는 정말로 이런 작품들이 외국으로 역으로 나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을 알리면서 대한민국의 문화를 더 힘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작품을 만들거든요. 저는 작품을 하면서 정말 사명감으로 만들고 있고 지금 K-뮤지컬이나 K-팝이나 K-푸드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뮤지컬 지금 제가 보여준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영웅은 중국에서도 하얼빈에서도 공연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했고 상해에서도 했습니다. 상해에서도 했고 명성황후는 미국에서 브로드웨이에서도 공연을 올렸는데 일본은 공연을 하러 가지는 못해요. 일본은 명성황후가 일본을 못 들어가는 것도 있고 특히 영웅은 일본에서 공연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일본에는 저희들이 한번 공연을 일본에 가서 한번 하려고 추진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일본에는 거류민단이 이제 제일교포들이 민단에서 자금도 많고 해가 한번 이렇게 부르려고 해가 했는데 거기에는 또 거부 세력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안전을 보호해 줄 수가 없대요. 아무리 할주를 하더라도. 그래서 일본은 공연을 못한 상태고 지금 한국에서
그 공연을 뮤지컬이나 케이팝 이런 것들은 수준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있는 상태거든요. 올라니까 오늘 오신 분들이 그 삶의 질을 높이고 3만 불 시대를 넘어서 가지고 선진국형 생활을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 한 분기에 한 편 정도는 뮤지컬을 봐주시면은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